그 2023년 2월 달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과학영재 발굴 육성이라는 그런 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핵심 내용은 과학영재를 키워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수혜를 확대시키고 과학영재를 연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 그 다음에 미래영재학교, 2027년에 2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뒤쪽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영재교육 수혜 학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는 영재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새로운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옛날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재교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기대감도 갖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 육성 전략에서 또 영재 선발 방법을 개선한다는 이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2021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와 약간 좀 동일한 면도 있습니다. 과학 영재 중심 선발 제도를 아주 다양하고 고도화시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22년서부터 실시되고 있는 열린문항, 이게 정답이 없는 그런 문항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문항으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영재학교 8개가 이렇게 동일하게 선발 기간이나 방법 등을 정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선발 계획이나 방법, 기간들도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그 영재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인데 여기에는 뭐 열린문항이라든지 또는 문항의 수를 대폭 줄이고 학생들이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충분한 사고 시간을 갖도록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른 영재학교도 이런 유형의 선발 제도를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 계획을 착수해서 2027년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개의 과학영재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광주에는 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가 신설이 되고 충북에는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고 특히 현재는 그 교사들은 한가형을 빼고는 전부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는데 만약 이렇게 부설 영재학교가 되면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박사급 전임 교원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과학영재학교는 학위를 가지신 분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거를 100%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상향시키는 그런 장점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가 앞으로는 변합니다.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정부에서는 지필평가를 없애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차 지필평가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가감하게 한 20% 정도를 장영실 전형이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이 정착이 되면 아마 나머지 영재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빼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 질문 온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미 지금 이 과학영재 발굴성 전략 4차 되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이런 부분의 변화가 영재학교랑 과학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입에 가면 어떠한 장점이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들이 유리한 거는 크게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층 면접을 합니다. 서울대나 이런 주요 상위권 대학은 이 수시로 뽑을 때 심층 면접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아주 심화된 거고 아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문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거를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은 충분히 갖춰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그런 능력이 함양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심층 면접, 여기에 최대의 강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영재학교의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면 학생들이 3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각종 해야 될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교내 활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다양한 스펙이 아주 그냥 뭐 폭넓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 생활기록부 양식하고 영재학교 양식이 다른 거죠? 네. 그 생활기록부가 일반 학교하고 영재학교는 다릅니다. 그 구성 자체도 다르고, 항목 같은 것도 다릅니다. 별도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